안녕하세요. 다마스 전기차 채널 효마스입니다. 오늘은 소형 전기 화물차죠. 다마스 전기차 버전인 JJ모터스의 비바,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피코의 포트로, 이 세 가지 차량의 가격, 성능, 주행 거리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저라면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차를 고를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가격을 얘기하기에 앞서 전기차는 보조금을 빼놓을 수 없으니 편의상 보조금은 세 차종에 대해서 모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마스의 전기차 버전인 비바 차량의 가격은 출고가가 3,630만원이고요. 보조금으로는 2021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1,600만원이 나왔고 지자체 보조금이 800만원 해서 총 2,400만원의 보조금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금이 1,23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보조금을 확인해보니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비바의 국고보조금이 2021년 1,6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282만원으로 318만원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의 지자체 보조금도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공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 보조금은 공고 전이기 때문에 202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비바의 소비자 부담금은 1,548만원이 됩니다. 318만원이면 굉장한 차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창모터스의 다니고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다니고벤의 출고가는 3,6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소형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21년까지는 비바와 동일하게 2,4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국고보조금이 398만원이 줄어 1,202만원이 나옵니다. 거의 400만원 가까이 줄었네요.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이 동일하게 8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다니고벤의 소비자 부담금은 1,67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체국 차량으로도 많이 알려진 디피코의 포트로 차량의 가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로 차량의 출고가는 중간 트림인 디럭스 트림의 출고가가 비바와 대창모터스보다는 훨씬 싸죠. 2,167만원입니다. 거의 1,500만원이 더 싼데요. 아무래도 비바와 다니고 벤은 소형 화물로 분류되고 포트로는 초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차체도 비바와 다니고 벤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포트로의 국고보조금은 600만원이 나오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300만원이 나와서 보조금이 총 9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구매가는 출고가 2,167만원에서 900만원을 뺀 1,267만원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비바의 실구매가는 1,548만원, 다니고 벤은 1,678만원, 그리고 포트로는 1,267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을 알아봤으니 이제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기차 오너들은 항상 이동할 때 다음 충전소가 어디인지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비바부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바의 배터리 용량은 35.6kWh이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모드 자체 평가 기준에서 246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인증 내용을 확인해보면 비바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에서 173km, 겨울과 같은 정온에서 167km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까 복합모드 자체평가 기준인 246km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온에서 측정한 주행 가능 거리는 법적으로 측정
측정 값의 70%만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제 상온에서 246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그것의 70% 수준인 173km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는 측정값 그대로를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는 통합 누리집의 인증 내용 그대로 167km를 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결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는 주행 거리에 있어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휴대폰도 겨울철에 배터리가 빨리 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온일 때에 비해서는 70% 수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바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에서 약 246km, 저온에서 167km가 되겠네요. 다음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 벤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고 벤의 배터리 용량은 42.5kWh입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의 인증 내용상에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에서 144km, 저온에서 126k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상온의 경우 실측값에서 70% 수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206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저온에서는 역시나 126km로 상온에 비해서는 약 60% 수준으로 주행 거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니고 벤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에서 약 206km, 저온에서 126km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디피코의 포트로는 배터리 용량이 15.7kWh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부터 비바와 다니고 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역시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 79.5km, 저온 96.4km입니다. 저온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 상온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실측의 7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상온에서 약 113km를 갈 수 있다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비바의 배터리 용량은 35.6kWh이고 상온에서 246km, 저온에서 167km를 갈 수 있습니다. 다니고 벤의 배터리 용량은 42.5kWh이고 상온에서 206km, 저온에서 126km를 갈 수 있네요. 그리고 포트로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14.7kWh이고 상온에서 113km, 저온에서 96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행 가능 거리를 비교하면서 가장 먼저 배터리 용량을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당연히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포트로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배터리 용량이 가장 작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니고 벤의 배터리 용량은 42.5kWh로 비바 35.6kWh보다 약 20%가량 더 큰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오히려 비바가 40km나 더 깁니다. 그 이유는 다니고 벤이 공차 중량, 즉 차의 무게가 비바에 비해 더 무겁기 때문에 주행 거리 측면에서 비바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충전 시간입니다. 충전의 종류에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있는데요. 완속의 경우 일반 가정용과 완속 충전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220V 전원에 끼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시간당 2에서 3kW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에는 시간당 7kW 수준입니다. 반면에 급속 충전의 경우에 충전 속도가 시간당 50kW, 100kW로 훨씬 빠릅니다. 충전 속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바와 다니고 벤의 배터리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35.6, 42.5kWh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출력이
2에서 3kW니까 편의상 2.5kW로 평균치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비바는 1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요. 단위구배는 19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완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에도 비바는 5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단위구배는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충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행하다가 충전을 위해 중간에 5시간 이상 정차를 해야 한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하지만 비바와 단위구벤 이 두 차량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출력이 5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 계산상으로는 완충에 비바는 약 40분, 단위구배는 약 50분가량이 걸리고요. 100kW급으로 비바는 약 20분, 단위구배는 25분가량이 걸립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상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의 경우에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충전에 완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의 시간보다는 급속의 경우 2배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50kW급이라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100kW급이라면 1시간 이내에 두 차종 모두 완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트로 차량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급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기 화물차를 고르고 있으셨다면 비바, 단위구벤, 포트로 이 세 가지 차량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네, 물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예산에 여유만 있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 화물차를 사고자 하셨다면 어떤 차를 고를 것 같으신가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서 JJ모터스의 비바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에서 비바가 가장 우세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단위구벤에 비해 130만원 가량이 쌌습니다. 포트로는 가격은 비바에 비해서 약 280만원 가량 싸지만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100km 초반대로 굉장히 짧고 급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기 화물차 비바, 단위구벤 그리고 포트로 이 세 가지 차량을 비교해보고 제가 왜 비바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혹시 비바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